포동닦기. 여기 있잖아요, 코딱지. 아, 왜 걸렸어? 보라! 예. 뒷담화! 예스! 우리 이제 뒷담화.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앞담화! 노! 제4회 창업! 보라! 뉴아리! 이게 요즘에 아주 그냥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을 많이 봐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총장이 이제, 선임한다고 그러니까, 이 학교 밖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총회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얘기한 뭐, 말들도 많이 오고 가고 뭐 그런데, 지네들이 뭐, 이 학교에 지분이 있다고, 누구 총장 되네, 안 되네, 결과적으로는 내세울 인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외에서는 뭐 거의 없다는 걸 이제 봐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웃겨 죽겠어. 예를 들면, 학내 사람이 안 된다는, 우리 예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싸웠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학내에 있는 쪽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싸웠기 때문에 안 되고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탄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학내에 있는 인물 중에서도, 그러면 이쪽 저쪽도 아니고, 쌈판에 안 끼어든 놈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놈, 그 학교 위기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를 했어? 아주 이 목사들의 이 생각이란 게, 이게. 은혜의 법이. 아중 저수지 밑에 가면 커피 똥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방금 뭐라 그랬죠? 오래됐잖아, 커피똥. 목사들? 들자 빼고 목사? 아니야, 나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나는 똥이라고 목사 덩. 아이고, 코난도 아이고, 지금 목사님 보고 있나? 차고 안 차고 여기 방송 나가면. 그래도 목사 그 새끼는 아니고 목사 앱이잖아. 그래도 목사 앱이라도 그냥 목사 할 말을 해야지.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목사면은 일단은 사회 지도자급이고 또 성직자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보면 바른 소리를 해주고 또 불이 오고 불이 새 불이 이런 거? 내가 수준을 최대한 낮춰봤는데도 더 이상 낮출 수준이 없는데. 왜 그게 문제야? 불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남의 떡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우리 사회가 저 떡이 맛있을 것이다, 맛없을 것이다, 쉬었을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특히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구성원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 그 사람들은 운명이 아니라 방관자하고 구경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야 단순히 우리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참 정신들 차리라고 좀 전해주셔요. 뭐 전할 것도 없어, 그놈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인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이게. 그게 마인드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마인드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 당사자였을 때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 입장이었을 때하고 이게 또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신학교나 이런 것들이나 어디 교회나 이런 데 뭐가 자리가 나면 쟤네들이 다 지분을 갖고 있고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런 게 끼어들면은 다 이게 오고 하는 그 정이 뭐야 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끼어들기도 하는데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좀 너무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의 총장을 뽑는데, 지네들이 학교를 알아요. 뭘 알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학교도 잘 모르거니와, 뭐 학내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처음에 우리 노조 만들기 전에, 임금 삭감하고 뭐 이런다고 이제 세연아가 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된 거니,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박성근 이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개인적으로 알아서 직접 전달을 하려다가 내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의 이 반응들을 보면 이게 지금 그때 잘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나갔으면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이 최 총장도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니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 박성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라는 거지. 이게 불법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고 내가 그 잘하는 그 목회자한테도 가서 좀 제발 좀 그 이야기하고 이 사람 당신 그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저도 나중에는 이제 뭐 선고 유예가 나기는 했지만 그런 꼴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은 한 일에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추천을 못 했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설왕설래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 학교 교수나 우리 학교 그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낼 만한 힘이나 의식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말했듯이 우리 학교 재산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른 학교들도 다 지금 이제 이 총회 차원에서 보면 그 땅을 파는 요거를 이제 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학교가 조만간 5년 이상 버틸 학교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어떤 놈이 끼어들어오냐 이거. 항상 우리는 이제 서해대학 같은 꼴. 서남대학은 오너가 있었으니까 그러는데 서해대학은 오너가 없어서 현금 300억 갖고 있는 학교가 현금만 300억이에요. 건물 다 빼고. 그거 다 날라간 거 아니에요, 학교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게까지 안 가려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정신 차리고 방송해야 돼. 오늘 이야기 끝!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학교의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학교 운영의 주체가 누구야? 학교 이사죠. 이사? 이사? 이사는 8. 이사해. 이제 맞아. 수진이 맞았네. 한쪽 좀. 이사회잖아, 이사회. 이사회가 학교의 운영 주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웃긴다는 거지. 이사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인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쩌면 이런 학교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어.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요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되게 신학대학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특정한 오너가 없이 어떤 총회나 이런 그 상위 기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총장을 선출한다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폐쇄적이죠. 예를 들자면 몇몇 이사가 그 정말 학교의 운명을 좌우할 그 선장을 뽑을 때도 학교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나 학교의 운명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고뇌하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정치바람 또는 어떤 줄서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거의 총장 선거에 개입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뭐 많은 신학대학이 과거에 겪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 또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대학도 많이 있고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대학은 아직 일단은 좀 이사의 많은 이사분들의 우리의 어떤 기대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총장 문제를 마무리한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리고 차제에 뭐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기장 쪽인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이사 숫자를 좀 많이 늘렸어요. 왜냐하면 소수 몇 사람이 하다 보니까 폐쇄적인 것도 있고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이사 숫자도 늘렸고 그다음에 거기도 총장 문제 때문에 내용이 오래됐었는데 이제 꼭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만이 총장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들만이 총장 선거권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이른바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이사.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제 좀 다양해졌고 구성원 참여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후보자나 이런 사람도 이제 좀 거기에는 신학과 교수만이 많이 아니고. 그럼 한번 도전해 보지. 저는 총장을 그런 욕심을 내려놓은 지가 석세의 욕심을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 대학도 거기 무슨 대학이라고? 한심대학교? 한심이 아니죠. 한심대학교. 그럼 좋은 대학이네. 같은 한인데도 한일이 아니고 한신. 한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거기도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이제 교단의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게 또 파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마빠 목사님은 우리 학교의 운영 주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저는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대학 평가에서도 그렇고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또 민주화 이게 굉장히 점수가 높아서 뭐 평의 구성부터 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어떤 폐쇄적인 집단에 의해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평가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건 뭐 아예 없는 거지 지금. 아예 없죠. 네. 그래서 뭐 그거 자체를 우리 그 교수들로부터 누가 뺏어간 게 아니야 이게. 교수들이 스스로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수 대매의 훈련, 그건 대학이 모으며 대학 시스템이 모으고 이런 어떤 정서의 시기에 어떤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구성원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은 이 말을 듣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교수라는 것은 지성과 또 여러 가지 교양 이런 걸 겸비한 최고의 지성인인데 보면 불이나 또는 독선 이런 거에 보면 적당하게 이 야합해 가면서 적당히 눈치 보고 또 애매하게 행동하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카멜레온처럼 학교네. 또 그렇게 굉장히 능력자인데. 그래, 어떻게 보면 능력자죠. 엄청 능력자인데. 그런데 뭐 우리가 노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압박,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또 이 내용 증명도 날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혹시 내가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위축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동료하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게 사실 3년 동안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수가 아까 해야 할 그런 교육의 역할 또는 교육 외적인 역할 그런 게 다양하겠지만 과거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적 순환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많은 선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는데 학생에게 전공 영역에서 어떤 지식을 얼마나 주는지 그것도 훌륭한 교수자의 역할일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우리 자화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마치 두더지 같이 이렇게 있다가 또 좋은 봄볕이 나면은 또 슬그머니 와서 눈치 보고 이런 동료가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차라리 노선을 완전히 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생각의 차이가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구성원이 있는 한 우리 학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거고 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우리 대학 학생이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순수하고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별로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뭐 그냥 스쿨버스 제때 왔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학식 좀 맛있게 나오고 그거면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예, 예.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요즘 아침 9시 수업은 엄청 추워요. 그러면 학생들이 추우면 난방을 좀 해달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학교가 돈이 없나 봐요. 괜히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찍힐까 무서워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과 뭐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 속해 있는 한 일원으로서 부끄럽고 누구보다도 여러 학생에게 가장 미안하죠. 그렇게 아이들의 앞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이 되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같아요. 최석가는 좀 부족한 교수잖아. 많이 그 나는 안 부족해. 그래서 미안한 게 없어. 미안한 게 없고 죄송한 게 많지. 죄송한 게. 그래,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수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며, 대학에서 교수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시스템으로 보면은 다 갖추고는 있죠.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며, 무슨 목표를 지향을 해야 되는가. 그 최소한의 보여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그 50이나 이런 때처럼 뭐 한마디 하면은 뭐 이제 뭐 이 선글라스 뭐 원놈들이 뭐 쫙 깔려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걸려고 해가지고 뭐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런다면 좀 뭐 말을 안 하고 좀 비굴하게 한다면 이해는 하겠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옳은 걸 옳다고 그런 걸 그런다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 그게 도대체가 누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그 어려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교수들의 이 교수로서의 정체성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 근데 현재 우리 학교에 이제 이 운영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러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학교 시스템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은. 예를 들면 이제 국립, 시립, 이런 데는 운영 주체가 국가거나 시인 거죠, 이게. 또는 도립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운영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파송한 이사들과, 거기서 이제 선정한 총장이나 이제 학교장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각 여러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오너가 있는 거죠. 오너가. 근데 우리는 이것도 좀 애매해. 왜냐하면 일종의 공립 비슷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공립이라고 하는 거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립학교도 공립화되어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국가 지원받고 옛날에 뭐 사학 그래서 뭐 그 한창 난리가 났잖아요. 사학이면 지네들이 돈 갖고 지네들이 학교를 운영을 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그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여튼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를 비롯한 이제 이 신학교는 굉장히 희한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실제로 되려면 누가 돼야 되냐 그러면 이 사립학교로서 공립이나 도립이나 시립이나 이건 아니니까 사립학교로서 우리 총회가 이 학교에 정권을 쥐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회가 이 학교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느냐
전혀 그렇게 그럴 수 없는, 관여할 수가 없는 재산권만 이제 유지재단이나 이런 쪽에 들어있고 몇 가지 면에서 이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인데 오너가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너가 있다 그러면 오너가 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지가 빼먹든 어떻든 뭐 알아서 운영을 해 나갈 거 아니야, 학교를.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학교에 책임질 놈은 없고 들어와서 뭔가 손쓰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교수나 직원들 또는 학생들이 이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학교 시스템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수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렇잖아요. 직원들도 있지만 교수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나가서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데, 그거를 좀 우리 학교 교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밖에 없어. 하나는 허당, 다른 하나는 빨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러다가는 이거 학교 어떤 놈이 와서 먹을지를 모른다. 우리 쭉 이야기를 있는 대로. 예. 자, 근데 우리 마빵 목사님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교수들이 이 학교 운영 시스템과 또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수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떠는 것 같아요? 일부 교수님들은 좀 심각하시죠. 생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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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 시스템이. 네. 예를 들어서 서남대 같은 경우는 오너가 있어갖고 오너에 의해서 오너가 이제 뭐 말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너가 어쨌든 하고 오너한테 협조해주고 이러면 되고, 또 오너가 어떤 데는 이런 백석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쪼잖아, 막. 굉장히 쪼아요. 월급 얼마 안 주면서 그냥 엄청나게 쪼아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운영 주체가, 그런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허술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눈먼 돈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빨대만 꽂으면은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요? 누가 뭐라는 사람 좀 없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0시간씩 하고 뭘 빨대를 꽂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 없지. 학생들 데려다가 데모를 해도 뭐라는 사람 없지.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그게 그냥, 또 권력이야. 그게 권력이고 저게 그러나 보다라고 휘말려 들어가고 이런 참 한심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지, 학교가. 그렇더라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학의 어떤 고유한 대학 교수로서의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이 자율. 그런데 정말 우리 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자율 그런 면에서는 교수의 천국이에요. 다른 대학은 출퇴근 다 이 출입증으로 해야 되고, 뭐 내가 수업이 오늘 다 끝났어도 6시 이전에 퇴근 못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상주해야 되고, 뭐 지금 우리 급여가 수당 같은 건 이렇게 일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급여가 3달, 4달치 밀려가지고 늦게 받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사립학교에 아주 악덕 업체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 교수 개개인이 어떤 투철한 사명의식이나 목표를 가지고 복무하지 않으면 이건 일 한 사람만 혀가 빠지게 하고 또 혼자 이렇게 누리는 부류는 누리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터치를 않고 기본적인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이 이게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 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너가 총장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부임한 총장님들은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극단적인 것이 좀 자유로웠고 또 일부 총장님은
교수님들하고 내가 부딪혀가지고 4년 동안 힘들 바에는 그냥 뭐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자. 뭐 처음에 부임해가지고는 막 뭘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 이런 게 계속 되오다 보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뭐 학생들은 학생대로, 동문은 동문대로 이렇게 느슨해져서 우리 학교가 그런 결집력을 하려면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리더십, 그렇다고 강력하다는 것이 무슨 교수 개개인의 자율권을 막 훼손하고 무슨 독재처럼 해라는 게 아니라 학교의 어떤 이 그릇된 지금 삐걱대고 구멍나고 이런 부분을 수선하려면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학교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총장을 해야 한일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신 분이 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 재정 제한대학 되는 건 시간 문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3년 동안 내분 분열 갈등이 모르긴 몰라도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한 세대가 또 가야 될 건데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총장이 아니고는 학교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시스템이 진짜 애매모호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와야 돼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요 자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주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수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고 했을 때의 입장의 차이이냐 아니면은 누구 편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 지금은 어떤 토론거리나 논쟁거리를 놓고서 이쪽 의견 이쪽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이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그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이 학교 내에서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중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갖는 건 학교를 발전시키고 좋은 의견을 갖고서 대안을 제시하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다수결을 할 것인지 계속 토론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지만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일단 없다. 우리 교수들이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토론이나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학교의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고 가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교수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은 총장감이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수회의 자체에서도 이 토론이나 논쟁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학교의 리더감이 누군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총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총장 선출 때가 되면 그거 우리 문제가 아니야. 뭐 이 사회에서 알아서 할 거지.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야, 우리 한일의 문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총장 후보가 몇 사람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그게 이제 두드러지지를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나 이런 데서도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략상도 그렇지만 정책상도 그렇지만 공청회 충분히 안 했잖아요. 후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후보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안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거치고 어떤 또 역량을 막 갖고서 처장 이런 걸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보였다 그런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은 총장감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총장을 보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사회가 그거를 해내야 되는데 이사회가 총장의 이제 서류를 받을 때에 뭐 자기소개도 있고 그러면 학교 운영 계획서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운영 계획서가 몇 장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지를 다 보고서 예를 들면 지난 한 10년 동안의 예산 운영 평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당신 앞으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머금해올 것인지 그거를 제출하시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공부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재 총장은 이사회들하고 나는 예산안을 봐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 총장이 뽑히도록 만들어 놓여 있고 이사들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사들은 꽤 이제 우리 학교 이사들은 수준으로 보면 전국 최고의 이사들이다 이런 것일 정도로 훈련이 돼 있지만 이사들도 모르는 판에 총장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장도 몰라. 예산 편성도 안 돼. 예산 편성도 못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5-6번 이사회에서 이렇게 빠꾸당하는 그런 거를 허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총장이 뽑히도록 하는 이 도대체 이 학교의 교수진들은 뭐 하는 마매바들이냐 이거야.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로 끝날 게 아니야. 코 닦아야 돼. 아니 근데 앞으로 이게 또 반복이 된다. 나는 또 반복될 가능성은 50% 이상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회의할 때 치고 펴고 막 이럽니까? 없잖아. 논쟁이 없잖아. 그런 모임도 없고. 그래 뒷담화만 하고 뒷담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이 학교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총장이 나올 수가 없다. 일단 그리고 문제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성향도 그렇지만 우리 학교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입시가 특정한 학과에서 학생을 가져와서 데려와서 채우지 못한 다른 학과에다가 채워주다 보니까 토론이나 논쟁을 하더라도 진정한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교양교육원이나 신학과나 간호학과는 정책적으로 9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지만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교수가 30몇 시간에서 40시간을 하면서 100몇십만 원씩을 이렇게 초과수당으로 가져갔다면 진즉 다른 과 교수가 문제 제기하고 교무처에서 이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었다면.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회의를 들어가서 보면, 특정한 학생이 채워지는 특정한 학과를 빼놓고는 모든 학과가 또 다른 특정한 학과에 눈만 보고 있고, 입만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맹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반대 의견을 절대 개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 학교가 의식만 바뀐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는 계속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목욕도 안 한 몸뚱이에다가 새 옷만 입히면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지 냄새는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안 그래도 돼. 네. 옛날에 파리 내가 들었는데 옛날 프랑스 사람들은 목욕을 안 했대. 그리고 향수를 뿌려가지고 떼놓겠다는데. 자, 그래서 역시 또 제가 차기 총장한테 주는 또 건의 메시지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해서 특정한 학과에 의지하지 않고 학생 모집 자발적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학생 모집으로만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전공 생태계, 교양 생태계가 다 무너졌어요. 자, 제가 2, 3일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전공도 한두 명이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앉아서 듣는 전공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교수님이 학생만 또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청출어람이라. 청출어람이 아니라 고덕어람이죠. 고덕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요구나 이게 그건 뭐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채워주면 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그 수업의 수준이란 게 너무 고차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걸 못 채워준다고? 예. 그래서 참 예를 들어서 논어에 보면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또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까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그 최삭감만 잘하면 다 문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아니구만. 내 문제다니까, 내 문제. 우리 그래서 막학은 진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뭐죠? 저기 우리 학교에서 뭐 탑이지. 탑. 그런데 탑? 석가탑? 그래서 진짜로 이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이 시스템 자체로 가면 정말 일단 교육 생태계 다 지금 무너져 것이 그러면 자 학생이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꼭 강의의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인생관을 통해서 삶의 자세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렇게 이렇게 배워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사의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가방만 들고 다녀도 배우는 게 있다라는 게 대학인데 그건 바로 뭔 이야기냐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어떤 동료가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 그 자체가 그 학생한테는 도전이기 때문에 나 한일장치인데 참 잘 왔다. 그런데 교수님들도 수업하면은 10년 전에 그 노트로 계속 시험 문제 노트가 있어 또 예상 노트. 아니 저 이거 학생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다 이거지. 예, 10년 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걸 그대로 중간고사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그건 초지일관이라냐 그런 걸 우리가 초지 한지지.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교수들이 이런 학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학교 전체적인 걸 생각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성원이 학생들이 접촉해 보면 말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인 불만들을 학교 뭐 화장실이 좀 어떻고 매장이 좀 어떻고 비 오면 새고 이것보다도 충격적인 건 바로 이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래서 참 너무 우리 다음에 오는 총장님은 이런 부분까지를 다 한번 좀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동료를 만나면 살맛이 나고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하면서 수업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어떤 인생관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학교 와서 오늘 내가 뭔가를 정말 많이 배워가고 느꼈다라고 해서 다음 날도 오고 싶어하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나는 다 학생들이 다 그러던데. 그래도 제정신이 아닌 학생들이지.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교수 회의 때 학생들이 이러더라. 우리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를 딱 보면 알잖아.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학교 이 건물이나 이런 그 외부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참 깝깝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요 부분이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처사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좋은 경험으로서 같이 극복해 나가고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 지금 건물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뭐 복지시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물론 이제 요거 자체도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요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수들이 교수로서의 교수로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죠. 하나는 교수권 내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권이 있고 다음에 학생들은 교육권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 교수가 그들에게 충족을 줘야 된단 말이죠. 일단 보면 나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운영하고 짜는 게 있어야 되고, 학생 입장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의 수준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그 내용을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네. 학교가. 네. 근데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애들이 더 오고 그래가지고 그럼요. 요 모양으로 안 갔겠죠. 네. 근데 이제 요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좀 교수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이라 학교라고 하는 게 뭐며 교수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들은 더 모르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판에 이사들이 뭘 알겠어. 특히 이 굉장히 그 안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희한한 집단이란 말입니다. 이 교계 목사들이라고 하는 집단이 굉장히 희한해요, 여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어떻게 알겠냐? 학교를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학교가 뭔지, 지가 교수로서 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인식이 없이 이 별로 욕구도 높지 않은 학생들한테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매뉴얼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범할 실수가 아닌 거죠. 이거는 이 범해서는 안 되는 실수야.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어떤 모르는 부분에서 회계적인 실수가 있다랄지 그 부분은 그런 어떤 법이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뭐 관행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뭐 총장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어떻게 거기다 내놓고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는 그 평가를 하는데 3억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 망조를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이게. 이거는 그런 사람이 총장으로 나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한다. 이러면 이것들을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괴수들이죠, 괴수들. 아니, 난 괴수가 낫겠어, 오히려 괴수가. 괴수면은, 그래, 낫잖아. 무슨 괴수. 그러면 뭔가 좀 탁월하잖아. 그쪽 방면에서는. 탁월하죠. 차라리, 그런 건 낫겠어. 근데 이것들은, 이게 뭐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운영의 주체는 실제로는 교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는. 이사회가 아니에요. 네, 교수들이 운영 주체가 돼야 되는데 요 모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그 교수들이 의식 전환이 안 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런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갈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딴 놈들이 그 수준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총장을 하겠다가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얼마만큼 지금 이게 교수들의 수준이 깽판이 되고 있으며, 잡초가 나는 것도 그냥 잡초가 나요. 잡초가 날 수 있는 배경이 되니까 나는 거지.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는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 이상의 총장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지금. 예, 이사들한테 맡겨놨다가는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교내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어디서 굴러막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도대체 이거 이 총장 자리라 한일 정신대학교 총장 자리가 무슨 뭐 어디 구조해주는 자리인가? 그거는 이제, 하여튼, 교원에서 두 사람이 일단 나왔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는 논의를 많이 했잖아. 논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일의 현재의 모든 문제는 최삭가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식을 깨우는 거는 교육이 있고, 또 직접 그 교육을 들으면서, 의지를 갖고 들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의식이 이제 깨우쳐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저희 학교 교직원 연수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없죠. 연수회라는 명목만 있지. 네, 그리고 연수회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도 뭐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러니까 그 마련된 그 시간이 뭔가 깨우치는 시간 또는 뭔가 배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예비군 훈련, 동원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딱 그런 표현이 맞네요. 예비군 훈련 같은 마음으로. 군대 다녀오셨나요? 군대? 어디 대학이야 군대가? 거기가 저기 군정대야. 그래서 맞아, 딱 동원 예비군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저희가 체프를 의무로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이제 체프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전혀 그 저희 학교의 상황과 맥락이 닿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애도 꽤 있고, 그렇죠.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또 저거구만. 네. 그리고 신학과가 아닌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항상 신학과를 대상으로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생들도 안 맞아요. 거기 일주일에 그런 고리타분한 양반들한테만 맞는 정도죠. 그래서 그게 학교 공동체가 정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딱 저희는 있어서 만약에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깨우고 또 어떤 새로운 총장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교육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고 자리인데 엄청난 기회.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 뭐 들을 학생도 있고 안 들을 학생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수님과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배워 나가면서 의식을 깨우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먼저 얘기가 그건 정말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학교처럼 전체가 모이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모임 자체가 없어. 전 교수가 모였달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교가 모여가지고 장학금 증정해주고 이런 학교 없어. 전북대나 전주대만 해도 전체 교수 연수회 같은 게 없어요. 예. 그게 불가능해요. 전체 학생들이 못 모인다고. 뭐 전주대도 전체 학생이 모일 수가 없어. 그냥 어떤 부분끼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세포를 하는 거지. 전체 학생이 못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좀 이제 한 1,500명, 그러니까 그래 한 1,500명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벌써 몇 번이야. 금요일치는 뺀다 치더라도 크게는 2번 있는 거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좋은 걸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는 혁신도 안 이루어졌고 우리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고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 구청장 때 이제 프로그램 이제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3인 3색에서 이제 막 목요일 날 나가서 진짜 막 그 모여갖고 막 하고 그러는데 진짜 막 찜 빼가서 막 하고 그러는데 학교가 돈 줬나?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여튼 한 학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이제 뭐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뭐 최작가도 그러겠지만 개별 또 이제 토크 시간 이런 것도 갖고 이러면서 좀 다양하게 이걸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그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화요일 날 뭔 놈이 왔는지 모르겠네. 네. 저우처.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체성과 공통성을 형성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게 완전히 붕괴됐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상황은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이사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교수들의 의식 수준이다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장 후보로 나서고 저 사람은 총장 깜이야. 나? 그럼. 근데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 지금. 예, 그런 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 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그거를 계속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교수들이나 직원들한테 자체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라. 이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은.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다고 뭐 이사장이야겠어. 우리가 뭐 벌써 이제 박성건 겪어봤죠. 근데 하여튼 그 구춘서 총장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총장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는데 박성건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솔직히 말하면 박남승 이사장도 지금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학교 내의 모든 교수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가지고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특공대 같은 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파레토 법칙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법칙? 20대 80 법칙.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렇게 돌려서 그렇게 비우지 마시고요. 우리 내 얼굴 표정이 비웃는 표정이야.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비오는 표정. 우리 어느 조직이든 100이면 100사람이 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 보니까 한 20%만이라도 그렇게 깨어 있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쓰자면 우리가 민중에도 보면 즉자적 민중과 대자적 민중이라 해서 깨어있는 민중을 대자적 민중이라고 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민중을 즉자적 민중이라고 하는데 자에도 그런 종류가 있어요. 즉자, 대자. 나는 저기 30cm 정확히 모르는데. 대자적 민중에서도 보면 이제 자각하는 민중.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우리 주변의 교수님들은 다 자각은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하는 민중. 비판까지는 하죠. 지금 총장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총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세 번째 행동하는 민중. 행동하는 민중이 없기 때문에 뭐 그 불이한 방법으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자기 편 사람들 챙겨주고 끼리끼리 이게 통했던 그런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민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그 돌아보면 우리 노조 소수가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정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조원이 많은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동지들이 걸어왔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총장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날이 왔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결론은 우리 현실은 암담하고 겨울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더 좋은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이 좀 많은 것을 좀 그 자각하고 깨우쳐서 우리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한 축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산 아가씨. 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좀 이제 우리 희망을 좀 갖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좀 희망을 3년 동안에 희망이 깨졌기도 하지만 희망을 또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보통 우리 이제 교수들의 체질이 양비론적이야 이게. 네, 그렇죠. 반반짝 떨어져가지고. 근데 우리 학교 교수들의 전체적 수준은 양쪽을 다 균등하게 파악하고 양비론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고서 이쪽 저쪽에 이거를 다 보고 판단하는 역량도 굉장히 떨어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총장도 이제 선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비관적이죠. 그러면 또 이런 총장이 이보다 더 못한 총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허당과 빨대가 겹한 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방금 말한 것 같은 정말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크든 작든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해온 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요거는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이 망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학교의 운영 주체다. 이건 어차피 우리 것일 수밖에 없고 누가 와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 좀 고구려 시대보다는 많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10점은 아니다 할지라도 2, 3점만 돼도 그 전에는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총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일종의 이런 그 씨앗을 통해서 이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조금 더 나은 학교로 만들 수 있겠다. 네. 누가 운영 주체라고? 배추도사? 우리다. 우리가 운영 주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제 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추도, 요즘에 배추값도 비싸. 비싸기만 해, 그냥. 그냥 우리 맞박이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정년퇴임 해야 되지 않겠어, 여기서? 그럼요. 명예교수로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학교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라! 니가리! 이따마! 예스! 뭐야, 너! 이제 너야. 예스! 아따마! 너! 제4회차가! 와우! 보라! 니가리! 사인을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사회창업 학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제 다 다뤘고 다음 시간에는 고별전 이제 우리가 진짜 바라는 학교에 대한 거를 좀 이제 그 군기 빠진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